자, 열수지 파트. 그 지구과학에는 수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물수지죠. 보통 이제 수지 그러면 들어오고 나간 거 이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열수지는 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받은 만큼 내놓았다.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요. 어떤 물체든 간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복사, 평형. 요걸 해야 돼요. 첫 번째, 복사, 평형을 얘기를 하려면 복사라는 게 뭡니까? 복사. 카피 말고 영어로 하면 라디에이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물체가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주로 열 에너지입니다. 주로 다양한 에너지. 무슨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 내놓았다 이 말이죠. 방출. 단순히 방출이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방출이라는 의미로 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 평형은 뭐냐면 얘가 어느 일정한 외부로부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뭐를 받았다고요? 에너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열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유지되는 포인트가 옵니다. 만약에 주어지는 에너지도 일정하다면. 물론 에너지가 계속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도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고 뭐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뭐 시점에서 물체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뭐한다? 복사하는 현상을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이죠. 어느 일정한 그 평형 시점에서부터는 받아들인 에너지만큼 뭐하고 있다? 반드시 내놓게 됩니다. 즉 물체는 흡수 에너지량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복사 에너지량과 같아야 된다. 물론 방출 에너지량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평형 상태의 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시작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전자기파의 어떤 종류 구분을 조금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파동입니다. 그죠? 전자기파는 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능력 방출이 가능해집니다. 지표면에서 가시광선 나와요? 안 나오죠? 지표면이 번쩍번쩍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태양은 가시광선을 내뿜죠. 그 이유가 표면 온도가 다르다. 표면 온도가 다르다는 것은 걔네들이 들고 있는 에너지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동일하다고 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보통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셉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자기파 최소한 태양 정도 되면은 제일 짧은 게 뭐? 가마선 내뿜죠. 이게 제일 짧은 거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이 자외선이죠.
UV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인프라레드, 그 다음에 이제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또 화형에 전파하고 전자기파는 다르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역시 우리가 흔히 이제 컬러 차트로 이렇게 쭉 그 인덱스를 쭉 나열하면 제일 짧은 놈이 누구? 오, 남, 하, 초, 오, 주, 알 이래 됩니다. 그럼 이거네. 저도 그 온도 범위를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몸에서 진짜 붉은색 빛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초사연이거나 아니면 몸의 온도가 2000도를 넘었거나 이거야. 그러면 2000도를 넘었다면은 게임 끝이죠. 그냥 끝난 거죠. 불 붙은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지금 요 쇳덩어리가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녹습니다. 그죠? 그때 나오는 빛이 빨간 것부터 시작해서 주황색하고 가능한 노란색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황색하고 노란색 사이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온도가 대략 한 1500에서 2000. 담뱃불도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빨아당길 때 엄청나게 높죠. 온도는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에너지 전체량은 어떻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대단히 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을 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에너지량이 어떻다? 많은 거죠. 센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태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뿜는 거고 지구는 온도가 그만큼 안 되니까 지구 방출 영역은 여기거든요. 지구는 요것만 내뿜습니다. 됐어요? 태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마선부터 다 들어가는데 이때 태양보다 그러면 더 큰 항성이 있을 수 있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나오는 영역은 비슷한데 양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태양은 이걸 제일 많이 내뿜습니다. 전체 100개 던졌다 그러면 100개 중에 1부는 뭐 감마선, 1부는 X선 이래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내놓는 게 누구다?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가시광선이고 나머지 이제 뭐 가장 적은 건 아무래도 얘들 둘이. 그러나 물론 나오긴 나온다. 되게 적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구 대기 중에 지구 대기 성분 중에 지구 대기 성분 중에 전자기파 선택 흡수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도 전자기파를 이렇게 흡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적외선 영역을 흡수합니다. 됐어요? 오존이면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네. 지구 대기에 뭐가 많아지기 때문에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온도가 자꾸 올라가라고 하는 거는 태양 에너지를 빨아당겨서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건 좀 맞다라고 얘기하면 좀 벗어난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이게 제일 많다 보니까 전체 들어온 양이 이게 자체가 많다 적다? 적어요. 물론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적외선도 어디에 걸리긴 걸려? 대기에 걸리긴 걸리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지구는 전체 내놓는 게 어떻게 돼? 적외선 내지는 전파형이잖아요. 그죠? 이거야. 복사평형이란 말하고 섞으면 이래 됩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던져줬어. 됐어요? 근데 던져주는 형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데 일부는 대기에서 흡수하거나 차단하고 일부는 지표까지 어떻게 됐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시광선은 거의 대부분 지표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복사평형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가 흡수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던져줬는 개수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도 내놓긴 내놔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지구로 던져진 양은 100인데 지구가 빨아당긴 거는 70이에요. 얼마? 지구가 실제로 흡수한 건 70이야. 그럼 30은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은 거죠. 그건 뭐냐? 반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물론 일부는 투과하는 것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투과율은 계산을 안 합니다.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건. 에너지 전달 없이. 그러면 70개를 먹었으면 지구도 몇 개는 토해내야 된다. 지구 바깥쪽으로. 70개는 내놔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지표가 내놓기도 하고 누가 내놓기도 한다. 대기가 내놓기도 하는데 지표가 내놓는다는 얘기는 지표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지구 밖이라는 거는 기권, 수권, 직권이 합쳐져 있는 지구라는 어떤 공간에서 아예 그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출발이 어디에서 될 수도 있고 지표에서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대기에서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주의할 점은 지표 복사는 뭐는? 지표 복사라고 하면 방향이 두 개 있죠. 어디?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게 있고 대기한테 줘도 되지.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표에서 어쨌든 나오는 양이 있는데 먹은 만큼 뭐 해야 된다? 지도.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나올 때는 잘 들어. 올 때는 태양에서 올 때는 가시광선이 대부분이었으나 내놓을 때는 어디 된다? 지구가 내놓을 때는 전부 적외선이 되죠. 아무리 짧아봐야. 그러면 대기 중에 누가? CO2가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안에서 도는 현상, 그게 바로 온실 효과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뭐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떤 물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체는 좀 이상적인 물체이긴 합니다. 어떤 물체에 입사된 에너지가 100이라면 입사된 거는 거기까지 가기는 갔다는 거지 흡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입사된 말을 흡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던져줬다는 얘기죠. 물체에 100이라면 반드시 뭐가 성립을 하게 되느냐 하면 던져진 값 얼마는 100은 물체가 일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냐? 일부는 흡수하고 더하기 물체가 뭐 하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은 양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면 된다? 반사량. 됐죠?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물체를 어떻게 했다? 통과한 양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있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거의 0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이 지구에게 던져준 양이 얼마다? 100이다. 쉽게 가겠습니다. 얘가 31회입니다. 자동적으로 얼마입니까? 70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따라서 지구 복사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경우면 70 먹었으니까 70 내놔야지. 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갈게요. 이번에는 지구 복사량이 50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흡수한 게 50이라는 얘기고요. 반사가 얼마였다? 50이었고 이 말이죠. 알겠어요? 즉 태양으로부터 왔는 것 중에 전체 총합은 하여튼 얼마 돼야 된다. 처음에 던져진 양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했다면 뭐 했다면? 흡수했다면 현재 지구는 평형 상태 맞지?
물론 CO2 증가로 해서 점점 온도가 좀 올라가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흡수한 만큼 반드시 어떻게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문제 풀 때, 뭐 할 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의 이동은 에너지의 이동량은 항상 뭘로 표시하느냐 하면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죠?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주면 보통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표현되는 숫자 값은 방출량입니다. 뭐라고요? 복사량 해도 되고요. 그리고 편의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 원래는 얘는 빠져나간 양이지. 그래서 이 물체로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는 게 맞고요. 원래. 그 다음에 종점이 꽂혀있는 부분. 꽂혀있는 부분은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뭐 된 거다? 흡수된 거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보통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살표는 중간에 가다가 2개 이상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2개 이상이 만나서 한 군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점에 있던 총량과 양의 절대값하고 종점에 있는 총량의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50의 값이 마이너스 150 해가지고 쭉 갔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뭐 예를 들어 30, 70이네. 당연히 이거 얼마입니까? 50이 되겠죠. 또 하나 연습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초에 출발시킨 놈을 X라고 하죠. X의 총 방출량은 150이죠. 총 방출량이 150입니다. 만약에 X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합시다. X의 총 흡수량은 얼마일까요? 150을 어디선가 다른 데서 받았을 거란 얘기죠. 받았으니까 150을 내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 태양과 같은 광원이면 굳이 흡수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지가 계속 방출하는 방출원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됩니다. 150에서 A로 전달된 값은 얼마예요? 30이죠. A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따라서 A는 이 관계만 있다면 A의 재방출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30입니다. 그렇겠죠? 어디론가는 분명히 내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에너지 이동량의 방향성과 누가 얼마만큼 방출했고 흡수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누가 주체고 누가 도착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들을 좀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는 좀 꼬아서 내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그림으로 하는 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